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박할매의 사생활을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박할매의 사생활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 들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역사 속 인물이 그때 왜 그랬을까? 를 요즘 심리학으로 풀어보며 현재의 우리와 똑같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근데 오늘 오신 분들 표정을 보니 다들 사연 하나씩은 안고 오신 것 같네. 살다 보면 말이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꾹꾹 눌러 담고 사는 이야기 다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괜히 남들한테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도 다 그랬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비단 두루마기 입던 옛날이나 스마트폰 쥐고 사는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하지만 실은 가장 외로웠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모시고 그 속마음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으로도 저 박할매랑 계속 역사 속 사람들에 관한 심리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셔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이 할매도 기운내서 다음 이야기 보따리 싸들고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상담 손님은 조선의 10번째 임금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하면 대부분 이런 말부터 떠올리시지요? 연산군은 사람을 마구 죽인 폭군 아니야? 사람을 젓갈로 만들었다는 미친 왕이지. 아이고, 말만 들어도 참 세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에이, 미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박할매는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쉽게 접어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연산군을 변호하려는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체 왜 그런 끔찍한 말까지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마음이 지금 우리랑 얼마나 닮아 있는지 조용히 아주 깊게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자, 여러분.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갑시다. 연산군이 진짜로 사람을 항아리에 담가 젓갈처럼 만들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표현 그대로의 기록은 직접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는 다음 왕들이 연산군을 나쁘게 보이려고 지어낸 과장이다 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실록을 보면 말이죠. 젓갈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기록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고 훼손하는 부관참시는 기본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 본인만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친척, 이웃까지 줄줄이 엮어서 고통을 줬습니다. 특히 신하들에게 신원패라는 걸 목에 걸게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그 패를 목에 걸고 살아야 했으니 당시 신하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 자식, 내 부모가 다 죽어나가는 현장을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 당시 백성들 눈에는 임금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분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냥 썰어서 담그는 젓갈이나 다를 게 없구나. 젓갈이라는 말은요, 없던 일을 지어낸 거짓말이라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느낀 극한의 공포가 말로 굳어진 상징인 겁니다. 사실보다 감정이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부터는요, 박할매가 연산군의 마음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산군이 처음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커서 사람들 젓갈 담그는 미친 왕이 될 거야 하고 태어났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할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린 피덩이의 마음이 어쩌다 그렇게 독한 가시로 뒤덮이게 됐을까?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사실 마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머니는 폐비가 되어 궁에서 쫓겨났고 아버지인 성종 임금은 그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종은 왜 사랑했던 아내에게 사약을 보냈을까요? 처음엔 그저 질투 많은 부부싸움이었는데 이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저 여자가 나중에 왕이 될 아들을 망칠 거다라는 신하들의 이간질과 두려움에 아버지가 굴복해버린 겁니다. 자식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엄마를 죽인 거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요. 그 비극을 연산군 혼자만 쏙 빼놓고 세상 모든 어른이 입을 맞춘 듯 속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어머니의 피가 묻은 그 비단 옷자락, 즉 금삼자락을 마주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내가 아버님이라 믿었던 분이 내 어머니를 죽였고 나를 가르치던 스승들과 이 궁궐 전체가 나를 감쪽같이 속였구나. 이 감정은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배신감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어른들이 사실은 내 어머니를 죽인 가해자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청년의 세계는 아마 그날로 멸망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마음은 아주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순간 누가 나를 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연산군의 그 잔인한 폭정은요. 박할매가 보기엔 겁에 질린 아이가 휘두르는 칼날 같아 보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결핍이 어떻게 광기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슬픈 사례인 거지요. 그 어린 것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에이 할매, 그래도 그건 왕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앞뒤 안 가리고 폭언을 퍼붓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자존감을 채우려는 사람. 연산군은 권력이라는 큰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지금 우리들은 말, 돈, 지위라는 작은 칼로 비슷하게 서로를 핥히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구조는요,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닮아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행동은 더 과격해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이 미워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괴물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모질게 굴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해요. 우리 마음이 연산군처럼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픈 건 아프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는 겪어.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사람 마음을 제일 독하게 만듭니다. 상처는요, 부정하면 썩어서 괴물이 되고 인정해주는 순간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둘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 얘기를 토 달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해주는 딱 한 사람. 사람은요, 그 한 사람 앞에서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연산군에게는 궁궐 그 넓은 곳에 그런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무서워하거나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 청년의 울음소리를 들어준 어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다치면 다쳤지 가만둔다고 저절로 낫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요, 내 속마음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고 잠시 기댈 곳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절대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연산군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차마 꺼내놓지 못한 말 하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꼭 쥐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걸 혼자만 앓지 마시고 누구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말로 꺼내보셨으면 해요. 만약 당장 마땅한 사람이 곁에 없다면 여기 우리 댓글창에 조금만 털어놔 보셔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전히 남의 집 연산군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꼭 내 이야기 같으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박할매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전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여러분 마음도 꼭 남겨주셔요. 다음에도 박할매의 사생활에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가득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